장혜진입니다. 고등어를 구우셨잖아요. 제가 생긴 건 되게 도시 여자처럼 생겼죠. 근데 저는 밥 물에 말아서 식은 고등어하고도 밥을 되게 잘 먹어요. 음식도 안 가리고요. 사실은 시골 태생이에요. 그리고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제가 한 2, 3분 정도 좀 이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릴 거예요. 편해질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프리덤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게 됐는데 혹시 제 스토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으시죠? 네, 저희가 너무 한참 만에 와가지고 그러실 거라고 믿고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26에 결혼하고 남편이랑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지방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를 건너서 출퇴근을 한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직장 2, 30분 거리에 집이 있고 출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첫 근무지가 서울 압구정동이었는데 돈 2,4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2003년도에 올라왔는데 그 돈으로 압구정동 2, 30분 거리에 있는 어떤 동네를 가도 얻을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러면 외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돌다가요. 역삼동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집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신혼 초기에 배워진 게 뭐냐면 남편이 그해 입사를 했거든요. 그해 입사를 해가지고 초봉을 갖다 줬는데 17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11조 헌금 내고 월세 내고 남편 밥값 차비 용돈 주고 기본 세금 내고 대출 이자 내고 15만 원 남더라고요. 그러면 15만 원으로 제가 한 달을 살려면요. 다음 달 월급을 당겨 쓸 수 없잖아요. 매월 월급은 고정 지출이고 당겨서도 메꿀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요. 평생 내 인생은 이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가계부를 적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아껴 쓰기. 그냥 수입에 맞춰서 그냥 살아내기. 그래서 15만 원으로 나누기 4주, 한 주에 3만 5천 원, 쌀 사는 달은 조금 더 아껴서 살고 야채는 싱싱한 거 사는 게 아니라 오후에 저녁 무렵 가서 할인하는 거 사고 계란은 방사 유정란이 아니고 무조건 한 판에 30알 싼 거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 불편함이 없었던 건 그때 그 당시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고 자녀였거든요. 사람은 인생에 지금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뭔가 가치가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어떤 삶의 환경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 부모님이 어떤 그 부재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건 아껴서 쓰면 되고 대신 아이들에게는 언제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있어주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아이들에게 몰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큰아이가 5살을 앞두고 틱 증상을 보이게 되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발걸음을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됐고요. 아직 숨이 안 돌아오네요. 근데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 무렵에 저는 약간 주변이 돌아봐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생활 2년을 하고 수원으로 내려와서 영통으로 와서 그 삼성맨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살면서 왜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사는 집 평수가 다르고 보너스를 받으면 그걸 쓰는 곳이 다른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고 저 나름의 어떤 결론은 뭐였냐면 부모님들의 경제력,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되게 희망적인 동화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요. 거기에서 거북이가 비록 느리지만 열심히 성실히 끝까지 달려내면 토끼를 이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와서 본 이 그림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고 타고 달리는 도구가 다르고 여기에서 제 눈에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끝까지 달려도 저 위에 있는 저 사람을 절대 따라가거나 앞지를 수 없다라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별로 가난을 원망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맞춰서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참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면 제 꿈이 자꾸 자녀라고, 그러니까 저의 제일 1순위에 있는 게 자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귀해서 저의 그냥 꿈의 1순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자녀가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저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불편한 마음, 불편한 환경에서 자라본 자녀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면 저의 방어 기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일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돈 없는 것보다 저희 아이들이 불편할 때 제 마음이 제일 불편하니까 그 불편감이 싫으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저한테 결혼하면 3년 만에 100억 벌어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100억을 바란 건 아니지만 너무 성실한 사람이어서 비록 출발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정 하나 정도는 끝까지 잘 정말 지켜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8일 때 저희 시아버님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고요. 23년도 추석 날 바로 전 연휴 시작하던 날 돌아가셨어요. 12년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21살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혹은 제가 26에 결혼할 때 30살이던 저희 남편을 바라보던 시선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줘야 되는 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둘을, 그것도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나이 30의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가기에 그만큼 뭔가 우뚝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퇴직하는 날까지 벌어오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저 숙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저희 가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죽기보다 싫지만 저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서야 되고 또 저희 부부가 여기 뒤에 저희 아이들 뒤에 타야 되는 게 저희 가정의 현실이라는 그 현실 자각이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의 비전도 잘 몰랐고요. 처음에 이렇게 퀸으로 저희 스폰서님이 찹쌀 케이크 굽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젓가락으로요 찹쌀 케이크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이거 봐요 케이크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할 때 제가 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스테인리스 팬에 뭔가가 잘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내가 쓰는 테팔 후라이팬에는 계란 후라이가 당연히 안 붙는데 저거 안 붙는 게 뭐가 신기하다고 나한테 이게 신기하다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만나면 아마 되게 맥 빠졌을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밀어낸 적은 없어요. 근데 뭘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뭔지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와 이렇게 할 텐데 네, 네,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한 5년이나 제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것도 저희 아이가 그러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아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던 거지 그때도 아메이를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꿈이 있어 그렇게 나온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이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계속 가져가 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사는데 그치고요. 중산층들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채, 빚이라고 해요. 다 공감하시죠? 너무 가난하면 빚도 못 내니까요. 부자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요. 아주 특정 소수들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 자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저 자산에 관심을 안 가져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시도해보지만 정보도 없고 혹은 알아도 돈이 없고 자본이 없고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월세로 들어오는 500만 원의 수입과 월급으로 들어오는 1000만 원의 수입 중에 하나만 가지시라면 뭐 가지시겠어요? 왜요? 계속 나오니까요. 대부분 일을 해보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18살일 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도 월세를 선택했고 대신 이유는 뭐였냐면
월세가 나오면 자기에게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에 다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아직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고 오로지 하고 싶은 게 많은 10대여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내 노동력의 단절에도 지속되는 경제력의 기반과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저 월급 1,000만 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근데 조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저는 돈은 노동으로 버는 게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자산을 불로소득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약 유산으로 상속을 받으셨더라도 저의 세대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세대 내지는 그 윗대 세대라도 분명히 누군가 열심히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자산인 거지 절대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나온다는 건 건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산을 마련할 때까지 그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점점점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자산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이 중에 쉽게 선택해서 나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저에겐 저 중에 한 가지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시간과 이 돈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저는 시간이 많고 저의 시간은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주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그 시간이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저 국면에 있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벌어서 갖다 주고 나면 용돈은 수년간 지나도 변동이 없어. 그냥 수년간 변동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은가요? 소득은 많으나 그게 또 시간이 부족한 저 국면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에 계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의 남편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 여기가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차곡차곡 월급 모아서 뭔가 내 가게를 연 다음에 조금 더 큰 돈이 모이면 건물 사서 임대 수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실패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가서 좋은 직장도 못 갔고 26세 바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당 인컴이 얼마이든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수입이 들어오고 노동하지 않는 순간 그 수입이 제로가 되는 국면에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거든요. 종이 통장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통장을 열면 들어오는 수입은 수도 적지만 언제든지 끊기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저 가져가는 곳은 많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가져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전처럼요. 저렇게 길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잠깐 살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요. 예전에 이렇게 이자가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90년대에는요.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되면 상금이 1억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1억이면요. 집도 하나 살 수 있고요. 혹은 가게도 하나 열 수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넣어놔도 이자가 200만 원씩 한 달에 나오니까 그거 그냥 가만히 모셔놓고 이자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1억이 큰 돈이었는데 지금의 1억은 쓰기에는 적은 돈이지만 갚기에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넣어 놓는다고 해서 불어나지도 않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넣어놓고 나오는 돈으로 뭔가 준비라는 게 되려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통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나이 50쯤에는 나올라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50의 수입이 끊겼을 때 앞으로 100살까지 50년간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쓰고 살 때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예전에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유,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꿈 없어요. 평범하게 살면 돼요. 라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사는 게 평범하게 사는 건데요. 그랬더니 부부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 꾸지 않고 자식들 오면은 용돈 쥐어줄 수 있고
가끔 여행 정도 갈 수 있는 이게 평범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25살에 간호사였던 싱글 아가씨는 100만 원이요 그랬어요. 28살에 이제 곧 한두 달 뒤면 삼성에 입사를 한다던 싱글 청년은 200만 원이요 그랬고요. 대부분의 30, 40대들은 4, 500이요 그랬고요. 50대의 어느 분은 700이요 그랬어요.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그 20대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안 들었다면 그 50대에 700이요라는 이야기에 그게 무슨 평범이야 라고 했을 텐데 살아보지 않은 20대가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의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가보지 않은 50, 60 어느 날에 훨씬 더 큰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그 4, 500을 얘기했던 30, 40대들에게 그 예상 지출 안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도 코로나 때 접종을 잘못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이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의 손을 빌리고 병원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간병비만 매월 정말 몇백 누군가의 월급을 능가하는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그닥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커피 믹스 많이들 드시죠. 근데 처음부터 커피 믹스가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첫 커피 믹스는 요런 모양의 아이였고요. 아유,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그냥 많으신가 보네요. 젊은 분들은 이거 진짜 모르는데. 근데 이 제품은 처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때문에요. 이건 더 잘 아시죠? 둘둘 셋. 전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서 프린만 타 먹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집집마다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사무실 가면 누가 커피도 사람이 타서 줬잖아요. 네, IMF가 지나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정도는 자기 손으로 타 먹다 보니 다시 커피 믹스가 인기를 끌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요. 또 살 길을 마련했겠죠. 머리 쓰는 일을 찾아서 또 열심히 살려고 했으나 또 뭐가요? AI가 이렇게 저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AI 많이 들으시지만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전 별로 잘 몰라요. 제 친구는 저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전 한 번도 저걸로 별로 활용을 해본 적, 얘기는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그닥 제 생활에 별로 적용을 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면서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저나 저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고민이 아닐까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오셨으니까 모두 아메 사업을 하시면 될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면 저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들까지 다 아메 제품을 써야 돼?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메 제품이 좋다고 하니 좋으니까 마트 바꿔 써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저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들까지 다 이걸 바꿔 쓰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필요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는 그 정보를 주고 납득하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결과를 냈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지는 거지 모두 의무적으로 모두 아메이화를 시켜서 아메이를 써야 되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준비된 자산 수입이 있으시다면 꼭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하나 더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근데 저처럼 자본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보셨다시피 평생 죽을 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지출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 아메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4.0, 5.0 버전까지 있다던가요? 챗GPT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전에 하다 멈추신 분들에게 물으시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을 줍니다. 여기에서 4번에 보면 소자본 시작 가능이라는 답이 있어요. 아메이 제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자본 창업이 시작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자본 창업은 얼마 정도를 들여서 창업하시면 소자본이라고 하시겠어요? 나 이 정도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얼마요? 1,000만 원, 500만 원 얘기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아메이 사업은 6,8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제가 뒤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바꿔 써본 제품을 잘 써보고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잘 나누고 광고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수없이 많은 그 카탈로그 한 권에 있는 많은 아메이 제품 중에 유일하게 6,800원짜리 치약 하나만 마음에 드신다면 그 치약 하나에 어떤 감동을 나눠서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6,800원에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다 가능하냐? 또 그렇진 않겠죠. 저희 커피 브랜드만 해도 저가형 브랜드도 있고요. 고퀄리티의 고가형 브랜드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 조건들을 사실은 잘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한 번 오신 이 자리에서 이 몇 가지의 혹은 또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차차 아메이 사업을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돈의 크기보다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15년 전에 저희 가정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현재를 해결하는 월급을 벌어오지만 그걸 2배를 벌어와서 한 몫은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쓰고 한 몫은 그 수입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 이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냐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 물을 퍼오는 저수지부터 우리 집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그곳에 제가 시간을 써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도 시작할 때 저희 동네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건우 엄마가 해서 되면 이거 진짜 아무나 다 한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애들 다 키워놓고도 저는 일할 생각이 없다고. 전 오로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녀를 유학 보내고 뭔가 근사한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옆에서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랬으면 아이가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 특정상이 왔을 때 제가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행위들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고요. 저 행위들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에 아무리 저가형 제품을 쓰더라도 결국 평생 지출로 끝날 소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행위를 멈출 수가 없다면 맛과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득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전제품은 한번 구매하면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를 쓴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핸드폰은 2년. 근데 저렇게 한번 구매할 때 오래 쓰지만 목돈이 들고요. 우리가 매월 써내는 생필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를 잡고 10년간 소비를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지출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다른 아이템을 선택할 때 훨씬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면이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아메이에 대해서 어려운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저의 이 시선과 사고를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호주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저희랑 조금 법이 달라서요. 서비스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기 시장이 민영화가 돼 있어서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기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회사는 호주 아메이와 조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호주 아메이 회원들은 매월 쓰고 내는 전기세에 대해서도 아메이 포인트를 적립받아요. 아메이 포인트 이퀄 현금 캐시백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받으려고 쓰신 건가요? 썼더니 준 건가요? 여기서는 덤 같죠, 덤.
자, 근데 2,000원짜리 치약을 쓰고 있는 나에게 평생 쓸 거니까 6,800원짜리 아메이 치약으로 바꿔 쓰라는 건 덤 같으세요? 손해 같으세요? 손해 같죠. 맞아요. 그 사실 이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개념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2,000원짜리 치약을 200만 원치 쓰는 사람과 6,800원짜리 치약을 680만 원치 쓰는 사람은 48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200만 원을 썼지만 단순 200만 원을 쓰고 그칠 그 사람에게 이 6,800원짜리 치약을 쓰는 저희에게는 680, 6,800, 6억 8천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온다라는 걸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험료, 가전제품, 여행할 때 항공권 렌트카 비용,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통신비까지 모두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아메이 회원들은 한국에 있는 그 제품들이 없어서 우리는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늘 잘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만 자꾸 찾더라고요. 미국은 몰 대 몰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은 저 브랜드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이키를 가서 운동화를 사도 아메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가 아주 저가형의 장사가 안 되는 카페여서 뭔가 이렇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줘도 찾아가시죠. 거기에 굳이 내 돈을 내고 17잔의 음료를 마셔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뭔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아메이 포인트를 준대. 그럼 안 갈 회원이 있을까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얻는 혜택은 뭐죠? 이 적지 않은 이 아메이 회원들이 모두 고정 고객이 될 텐데요.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분명히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몇 천 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몇 천 원으로 끝나지 않는 기회가 있다는 걸 오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이 플랫폼 마케팅과 비슷해요. 연결 공유로 돈을 벌죠. 제가 언젠가부터 카카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서울을 가서 35살 청년이 포잡을 해서 2억을 모았대요. 근데 너무 에너지는 다 빠져 있고요. 너무 귀하게 모아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를 못하는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그러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뭔가 배우게 되면 전 꼭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거나 나누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17살일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요. 아, 있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부로 살던 그때 어느 날 TV를 보고 그 가진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 의견을 냈더니 저희 남편이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굉장히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유 없는 그 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17살이 된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말을 뱉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메이 사업 안에 있고 다른 엄마들과 좀 다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우리 아이에게 생각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만나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이 그냥 세상에 뭔가 어떤 그 의견과 시선이 물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날이 있어요. 제가 마침 그때 그 당시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건우야 엄마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돈에도 인격이 있대. 근데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온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지만 돈을 공부하지 않는 금맹들이래. 그러면서 저희 아이와 어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 한 몇 년간 전 저희 아이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정말 처음까지 온전히 해준 날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 설명을 탁 마치는 그 순간 18살 때였거든요. 저희 아이가 엄마 나 20살 생일 땡 하면 엄마랑 같이 사업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이게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1살이 된 저희 아들이
그때 여러분들 그 3월 달 스프링 랠리에 오셨었나요? 그날 김동영 리더님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끝나고 저희 큰아들이 헬로톡을 하면서 오열을 했어요. 정말 오열을 했어요. 그것도 한 1년 같이 이렇게 미팅 안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팅 안에 있으면서 뭐 처음에 그냥 저렇게 들으니까 알지 이해했지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가 이제 쌓였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저는 왜냐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사업하는 걸 본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속속들이 제가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알진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지난주 대구에 있었던 미팅에서는 엄마 때문에 자기의 사고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엄마와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 자녀가 생긴다면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녀와 이런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소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인생의 목표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이고 그래서 남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이렇게 자녀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저는 진짜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회사가 제품을 잘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주면 평생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저희가 연결 공유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아요. 아까 전에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연결 공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이런 어떤 나의 이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그런 시간들을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찬찬히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래요. 아메이 제품은 엄청 다양하고 엄청 좋아요. 저는 제품을 잘 애용했던 매니아 소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기를 계획해서 임신했고 근데 그 계획조차도요. 그냥 단순히 건강한 아이를 낳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3, 4, 5월생에 첫째 아들을 낳겠다가 제 그 계획 임신의 목표였거든요. 제가 2월생이어가지고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늘 그냥 제일 꼴찌 달로 이렇게 뭔가 부족한 채로 학교를 다니는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K장녀 없는 집에 K장녀의 그 부담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딸은 첫째 안 낳고 싶어서요. 딸이 싫은 게 아니고 딸은 막내로 나서 예쁘게만 그냥 기업만 받고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들은 괜찮아. 살다 보면 가장이 돼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게 많으니까 첫째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1년을 준비해서 저희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안 넘어갈까요? 네,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이 분변 검사를 가지고 내 장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맞춤형 유산균을 추천해주는 이런 아이템들과 네. 안 나오는데요? 그 검사를 해서 맞춤형 제가 유산균을 먹고 제일 좋아진 게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체험단으로 먼저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2달을 섭취하고 2달 뒤에 다시 바로 재검사를 이렇게 해본 케이스예요. 근데 그 체험단은 매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설문을 기록할 때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양상, 느낌, 불편감 이런 거 다 지난주와 비슷하다. 지난주와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뭐 2달 사이에 그닥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은 거죠. 2달 뒤 재검 데이터를 받은 거죠. 세상에 이제 제가 시작했던 그 15년 전에는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에게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장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이 잘 들으시던가요? 전혀 장하고 아토피가 뭔 연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치매도 우울증도 자폐도 모두 이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은 너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제가요 인지 관련 미생물이 완전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2달 뒤에 그렇다고 2달 사이에 머리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겠어요? 설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적었는데 완전 하이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게 치매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유산균 잘 챙겨 먹고 안 그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먼저 해본 게 이거 지금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는 요거 웰리스인데요. 저는 이건 자기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서 향후 내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질병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만 45세 때 건강검진 데이터로 이걸 해봤는데 노화 나이가 38세 남았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A군에 속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군에 있는 사람이 A군을 유지할 확률은 35%인데 B, C군에 있는 사람이 A군으로 넘어갈 확률은 제로래요. 네, 그만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지 절대 다시 원상복귀 회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해야 될 건강은 간 건강이었어요. 저는 술을 못 하거든요. 음식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잘 먹는다고 탄수화물, 당 아마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잘 챙겨 먹을까요? 안 챙겨 먹을까요? 그럼 더 오래 살까요? 건강하게 살고 길게 앓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런 아이템들을 회사가 사업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진짜 회사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사람을 이렇게 넓게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는 아주 상성의 사람이고 한 사람을 깊이 오래 사귀는 게 이제 좋은 사람이지 아주 얕고 넓게 사귀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메이 사업을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회사가 제품을 잘못 만들어줘가지고 아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매번 이렇게 저의 신뢰를 깨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하거든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짧은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메이사의 여러분들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회원가입비가 없고요. 저는 호주 아메이에는 매년 몇만 원씩을 내고 있거든요. 약간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한국은 의무 구매량이 없고 의무 판매량도 없고요. 또 구매하셨던 거는 90일 이내에 잘 써보시고 하자 없이 단순 불만족이더라도 반품 환불을 해주고 그때 그 재고는 사업자인 저희가 안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또 책임져 줄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적립해 줄 건데 다시 꼭 아메이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줄 거고 사업에 기회가 주어지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돈이 저희에게 주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아메이를 이렇게 접하시고요. 좀 나쁘지 않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 좋은지 알겠는데 내가 할 자신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만나시는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려고 나왔던 게 아니어서 그랬던지 처음부터 그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해도 되는 건가? 사실은 이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잘할 수도 있고 돈도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지가 저는 1번이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게 저한테 2번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였는데 이미 해도 되는 일이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돌려주는 돈의 근본 원천은 이 유통 안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세요. 제 기억 속에 대구의 홈플러스는 96년, 97년도에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의 아메이는 91년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유통 구조를 띠고 있을 때요. 여러 총판, 도매, 소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고 있는 그 시대에 사실 이 유통의 형태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지금의 직구, 직거래, 공동구매 같은 개념과 더 가까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군가를 이해시키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이 대기업들은요 저 유통에 흐르고 있는 돈의 기회를 보고 이 유통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들은 1,000원에 소비하던 것을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서 조금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이걸 300원을 벌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1,000원을 쓰든 평생 700원을 쓰든 돈을 쓰고 가는 소비자일 뿐이지 돈을 번 사람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번 사람들은 대기업들이요. 아메이란 회사는 R&D 비용을 좀 많이 쓰겠죠. 제품이 좋아야 되니까 반품까지 받아주는데 제품이 별로이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제품을 원료 원가를 들이고 마진을 붙이고 만든 제품을 회원가에 제공을 하지만 그 가운데 존재하는 광고 유통의 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 방식의 유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회는 그 광고 유통에 있는 비용, 그걸 저희가 대신 광고하고 돌려받는 그런 기회가 저희에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구조 플랜은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받았던 어떤 상을 93년도에 이미 두 창업자가 받았던 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품이 너무 좋지만 제품을 잘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수익 배분 구조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받은 상이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재밌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제일 재밌게 들으시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아메이가 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20대 때 저한테 아메이를 처음 보여주셨던 분은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대구은행을 정년퇴직을 하시고 수성구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세도 받으시면서 성품도 너무 좋은 분이 하셨던 모습이 제 인생의 첫 아메이였기 때문에 보통 아메이의 그 어떤 이미지는 내가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여유 있었고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21년 전에 엽산제를 가지고 저를 처음 찾아왔던 저희 윤선옥 리더님도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보려고 여보 나 아메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툭 던진 저의 이야기에 내 전공이 네트워크야. 네트워크란 이론은 끝으로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이론인데 그걸 뒤에 것 빼서 앞에 것 막는 이상한 회사들이 있어서 문제야.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길게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니까 알아봐 라고 해준 저희 남편도 사실 그닥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더라, 빚졌다더라, 사람 잃었다더라, 다단계라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전 단지 몇 시간을 보내다가 가려고 나온 자리인데 그런 일이면 제가 굳이 그 시간조차 여기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의 온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들이지만 너무 무서운 의견이었고 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좋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작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도대체 아메이가 뭐야? 이러면서 되려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관심이 생기니까 어때요? 많은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해졌어요. 근데 꼬리를 물고 의문이 막 넘쳐나는데 그 모든 답을 다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문은 제일 큰 확신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랜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결정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시작했던 사람인데 6,800원의 치약을 구매하든 전달하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적립받아요. 제가 아메이 프라자와 굉장히 가까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하고 있다라는 이 노력을 누가 어떻게 알고 보상을 해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품의 두 가지의 점수를 매겨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두 가지의 점수를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포인트는 쌓여있는 양을 보고 내가 광고를 얼만큼 했는지를 판단해서 저의 그 노력치를 몇 퍼센트로 돌려줄 건지 그 퍼센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퍼센트가 정해지면 뒤에 있는 1.8배가 높은 포인트에 곱하기를 해서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왜 굳이 이게 필요하냐? 전 상속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속이 아니라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물가가 달라지고 화폐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주기 위해 있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35년 너무 뭐나요? 35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짜장면 값은 500원. 지금은 거의 20배가 높아졌죠. 그러면 35년 뒤에 제가 받는 지금의 어떤 그 월 수입이 저희 아이에게 상속됐을 때 지금과 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20분의 1 가치로 줄어들면요. 상속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BV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저기 옆에 있는 테이블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백화점에 가시면 10만 원치 쇼핑하면 만원 상품권 받을 수 있고 30만 원 쇼핑하면 3만 원짜리 상품권 받는 것처럼 회사가 돌려주기로 한 연매출 중에 35%를 광고 기여도에 따라서 저런 테이블로 나눠 놓은 거예요. 최초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20만 포인트고요. 실제 구매하는 금액으로는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보고 그만큼을 매월 쓰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제품이 많으시면
내가 혼자 다 사서 20만 포인트가 됐는데도 약속한 3%의 광고비를 돌려줄 거고, 내가 치약 하나밖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치약을 열심히 광고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20만 포인트가 되어도 동일한 3%의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라고요. 자,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약속한 3%를 곱한 6,000원에 실제 돌려주기로 한 1.8을 곱한 1,800원이 여러분이 돌려받으시는 광고 캐시백이 돼요. OK 캐시백 0.1%로는 광고는 포함도 안 시켜줄 뿐더러 여러분들의 소비만으로 1,080만 원을 소비하셔야 다시 그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1,800점을 줘요. 자, 그러면 저 20만 포인트를 내가 혼자 다 사고 1,800원을 받았더라도 절대 적게 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추천인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광고했는지를 회사가 알 수 있거든요. 매번 누가 광고하셨냐고 물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광고한 추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회사가 물론 계산을 다 해서 돌려주겠지만 내가 뭐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지 아셔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될 거잖아요. 회사는 전산으로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저 S는 S의 기여도, 광고 기여도요. 본인이 소비한 것도, 본인이 직접 광고한 것도, 그 광고가 A, B, C에게까지 간접 영향을 준 것까지 전체 100만 포인트 안에 S의 광고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기여도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비하고 광고해서 일어난 총 80만 포인트 안에 여러분의 광고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내 친구들 ABC는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비한 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기는 이제 표를 보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포인트의 기여도, 광고 기여도를 일으킨 사람은 120만 포인트까지 못 모았으니까 6%를 인정받을 거예요. 그리고 80만 포인트를 모은 여러분도 똑같이 6%를 적용받아요. 20만 포인트를 모은 내 친구들은 3%를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건 저 100만 포인트 안에 S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지 S 혼자 저 100만 포인트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모두가 S의 몫은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 6만 원이란 광고비는 전체 100만 포인트 그룹에 주어진 거지 S 혼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할 거예요. 전체 6만에서 내가 하지 않은 여러분의 목 48,000원을 뺀 12,000원이 S의 광고비가 되고요. 여러분도 48,000원 혼자 가지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은 내 친구들의 몫을 빼준 나머지가 여러분의 광고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입했으나 한 명에게 광고했고요. 나중 가입했지만 더 많이 광고했기 때문에 광고비는 역전이 되고 그리고 물론 1.8을 곱한 이 금액으로 돌려받고 수입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라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받던 저 54,000원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철저하게 각자의 광고한 양만큼 아메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돌려받는다라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가졌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5만 포인트 정도, 1만 포인트 정도 이렇게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저희 남편에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거든요. 여기는 연두색에는 이 사람이 저고 5만 포인트 쓰고 아메 포인트가 한 달 단위로 광고비로 돌려주고 리셋이 되거든요. 1일이 되면 모두 제로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이 포인트가 누적이 안 돼서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아메 91년도 처음 가입한 회원이 이게 누적이 돼버리면 그 회원의 포인트는 항상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매월 1일이 되면 1번 회원부터 마지막 회원까지 모두 리셋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산이 돼요. 어떻게? 제가 나처럼 5만 포인트 쓰는 사람은 5만 쓰고 다음 달 제로 되고 5만 쓰고 제로 되고 5만 쓰고 제로 되고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앵벌이하는 주 수입원들이 아니야? 이 회사 배불려주는 주 수입원이 아니야? 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편의 대답은 앵벌이는 온전히 해서 상납하는 게 앵벌이고 여기는 공평한 기회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공평한 기회는 저의 목적이 질 좋은 아메이 제품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저 사람이 갖는 캐시백이 갖고 싶은 거라면 결국 저도 뭘 해야 되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알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같은 양의 광고를 했으나 나중 했다는 이유로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시작하든 같은 양의 광고를 하면 같은 양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입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뭔가를 자꾸 취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시작의 순서는 다르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 아메가 이런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쉬워졌겠죠. 다들 아메를 얘기하면 근데 뭔가 을의 입장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당당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메이가 어떤 일인지를 이해하시면 전 절대 이 일이 을의 입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친구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트를 바꿔 쓰셨다고 가정하면 이제 공식은 동일합니다. 나의 소비, 내가 직접 한 광고, 간접한 광고에 한 달간 일어난 모든 포인트를 모으고 약속한 퍼센트대로 전체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걸 먼저 빼준다. 20만 포인트를 소비해서 3%를 받는 6분의 몫을 뺀 나머지가 나의 수입이 돼요. 근데 내 소비가 는 게 아니죠. 내 광고의 양이 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나 친구 중에 저 A라는 친구가 질문하면 왜 너랑 나랑 동일한 소비를 했는데 나는 왜 1,800원 주고 너는 16만 2천 원 가져가는 거니? 역시 네가 내 위에 있어서니? 사람들은 이걸 위에 있다라는 구조로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혼자 쓰지 않고 열심히 홍보 광고해주면 나에게 광고비를 준다고 했고 나는 너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광고해서 받은 거야. 받고 싶으면 너도 해봐. 그럼 예스 하나요? 싫어. 그러죠? 만약에 예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분들에게 광고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노 한다면 더 당당해지세요. 그래? 안 해도 돼. 하고 받은 내 수입에 대해서 뭐라 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열심히 광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군가 광고를 해보겠다고 하면 잘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 전체 25명이 20만 포인트씩을 썼다고 가정하고 전체 500만의 값에 이제 한 그룹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 그룹은 광고의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그룹은 광고가 막 열심히 일어나고 어떤 그룹은 적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룹별 양만큼 퍼센트를 대입시킨 값을 각각 빼줄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여러분들의 수입이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큰 인센티브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거 하나가 내가 안 쓰면 어떻게 되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제품이 좋은지 알면 더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더 많은 가지수를 소비할 수는 있지만 단일 제품을 놓고 보면 저나 소비자인 어떤 분이나 소비량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매주 쓰진 하나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안 쓰는 달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쓰면 회원수는 그대로 25명이지만 전체 포인트는 480만이 되죠. 제가 썼던 20만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전체 값이 500이 아니라 480이 되고 전체 값은 3만 원이 줄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빼기만 하면 당연히 총합도 3만 원만 줄어드는 개념이 되죠. 저의 소비도 소득과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진짜 내가 광고를 어느 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저의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거. 네트워크는 정보를 정말 잘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잘 가르치시면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늘어나는 회원이 생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네트워크가 커졌을 때 회사는 정확하게 제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돌려줍니다. 약속한 대로. 자, 근데 여기에서 이 400여만 원의 돈이 왜 월급 같지 않고 월세 같다라고 하냐면 저에게 79명의 회원이 있지만 사실 저렇게 매월 20만 포인트씩을 모두 동일하게 쓰는 일은 없거든요. 대신 이런 일은 있어요. 이 79명의 회원 중에 이번 달은 이 빨간 점에 있는 사람들만 쇼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치약 하나,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세제 하나, 어떤 사람은 매월 비타민, 어떤 사람들은 굳이 화장지만 써. 어떤 사람은 뭐 생리대만 쓰기도 하고 다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저로부터 시작된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뭐가 됐든 소비를 해서 모인 포인트를 전체 모아서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저에게 광고비를 돌려주고 다음 달 되면 포인트는 리셋 제로가 되지만
회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번 달은 이 회원 중에 또 이 주황색 점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이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고 하물며 그 제품이 좋기까지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저보다 더 오래 제가 사업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이 제품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쓰는 거죠. 한 푼 받지 않아도. 2000년 1월 14일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한국아메이랑 LG정유가 조인해서 주유권을 구매하면 아메이 포인트를 줬던 적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SK를 갈까요? S오일을 갈까요? 현대오일을 갈까요? LG를 갈까요? LG만 가겠죠. 뭐 지금인들 브랜드 보고 가나요? 10원이라도 싼 데 찾아가는 걸요. 자, 근데 아직 한국은 이런 서비스제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한국도 법이 바뀌고 서비스제가 허용이 된다면 호주처럼이요. 근데 전기는 평생 안 되겠지만 25년 전에 있었던 어쩌면 이 아이템은 허락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회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회원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아도 아이템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매출이 늘까요? 안 늘까요? 그러면 한 번만 주유할까요? 반복해서 주유할까요? 그럼 계속 늘겠네요. 네, 회사가 이런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나의 단골국의 이 인적 자산, 회원 자산을 늘려가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숫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이어가지고요. 이 레몬 청을 어떤 분이 오랫동안 제가 천안에서 홈미팅을 할 때 이렇게 청을 담아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레몬이 농약을 되게 많이 쳐서 7번을 씻어야 청을 담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는 레몬이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씻어도 돼서 이걸로 담아왔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홈미팅 할 때도 이런 사업 설명을 계속 하겠죠.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렇다고, 자기도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레몬 가게에서 주문해서 청을 담으신다고. 근데 이게 좀 더 비싸다고. 근데 남자분이 그러셨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고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를 알고 계세요. 근데 친구가 정보가 없어서 청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7번이나 수고스럽게 씻어야 되는 레몬을 사서 청을 담겠다면 제주도 레몬 가게 전화번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죠? 주문을 했다네요, 친구가. 했더니 여러분들 집으로 레몬 10개가 날아왔어요. 이건 친구한테 갈 박스에서 몰래 꺼내서 나를 줬을까요? 사장님 농장 나무에서 따서 나를 줬을까요? 여러분, 덤과 손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주문도 안 했고 소개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외출하고 집에 왔더니 레몬 10개가 또 와 있어요. 왜 줬을까요?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소개해준 친구가 재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 번 소개한 친구가 재주문을 할 때마다 저한테 이 덤을 주실 건가요? 네. 언제까지요? 대를 이어서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무서운 거. 저 친구는 이미 10명한테 광고해서 100개를 받고 있었대요. 자, 아메이는요, 농장에서 재배해서 저희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제품 속에 35%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광고비를 저에게 저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니아가 되어도 혹은 내가 누군가가 진짜 이 제품을 좋아하고 잘 쓰게, 그것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제품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평생 쓸 수밖에 없는 그 생필품을 이렇게 아메이마트로 잘 바꿔서 쓰게 정보를 주시는 일을 하고, 저 회사가 주겠다고 하는, 대를 이어서 주겠다고 하는 저 보상을 돌려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네트워크는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100명에게 정보를 줄 수 없지만 한 명씩 매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회원이 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000만 포인트가 일어나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SP라고 하고요. 1년 안에 3번 하는 사람 GP, 6번 하는 사람 플래티늄, 12번 하는 사람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1000만 다음에 숙제가 2000만, 3000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인 1000만의 시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진짜 단골 고객 만들기.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를
아낌없이 도와서 그 사람의 시장도 1,000만이 되게 도와내면 회사는 그 기여도도 인정해 주겠대요. 그 팀 볼륨의 6%에 해당하는 저 보상을 회사가 저희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의 시장도 매월 1,000만이 되게 안정적이 되게 제가 도와야죠. 그래야 매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나면 B도 C도 D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경험이 저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팀에서 5팀을 성장시키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6팀을 도우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 이후에도 저 많은 핀들이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치 아메이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시면요, S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SP의 수입을 준다 그러면 그럼 전 그냥 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준다면. 근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셋돼요. 그럼 사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사재기는 왜 했을까요? 회사가 시킨 적이 없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 위에 있는 저분들 나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고 특별한 누군가만 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군가 꾸준히 이 인적 자산, 회원 고객을 늘려간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 있는 거고 그들이 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나누고 싶은 거고요. 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년, 30년 이 사업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의 그저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가정, 관계, 자녀, 삶 모든 게 제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아메이 사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영통에서 처음 이 아메이를 했던 집인데요. 저렇게 홈미팅을 할 때 사실 1년 동안 아무도 안 온 날이 훨씬 많거든요. 1년 좀 지났을 때 사실 저 보이지 않는 방 안에까지 사람들이 차서 한 20명 정도 올 때 제가 이사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매일매일 피부를 가꾸는 방법도 요리를 하는 방법도 열심히 홈미팅 했어요. 저렇게 했더니 저희 집 소파가요. 요렇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한 20만 원대 소파 산 거예요. 근데 저 소파도 저희 가족끼리만 잘 쓰다가 버렸으면 지출. 근데 저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았다가 가서 소득이 됐어요. 그리고 아메 보상 중에 여행 보상이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좋은지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아메 하기 전 한 번, 임신하기 전 한 번 똑같은 민박집, 경포대 민박집이에요. 돈 아끼겠다고 한 끼만 김치찌개거리 싸가고요. 한 끼는 3분 카레 햇반, 한 끼는 라면. 그리고 주유비와 톨게이트비, 민박집 비용. 이게 저희 여행의 모든 경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고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저는 첫 아메 여행을 가게 되고요. 남자아이들 팬티 7장이 없어서 저렇게 빨래를 그냥 호텔방에다가 매일매일 빨아 널어놓는 그나마 이 티셔츠도 빌려서 간 거예요. 정말 티도 하나 없이 그렇게 제가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제가 아메 여행을 갑니다. 근데 더 좋은 곳도 많이 갔지만 12년 만에 첫 번째 여행을 갔던 그곳에 저희 아이들과 다시 가게 됐고요.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비즈니스를 타고 굉장히 여러 생각들을 아주 감회가 새로웠던 저한테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 23년도는 저희가 결혼한 지 20년, 남편 직장생활 20년,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느 강사님이 우리 집 막내가 17살이 됐을 때 우리 식구들 나이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제가 적었던 17, 19, 46, 50이 되던 해였거든요. 저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우 엄마가 하면 아무나 다 한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정말 해보지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러다가 17, 고1, 고3에 나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직장인 남편은 50을 맞이하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저앉아 있지 않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전 저 때 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이렇게 살아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근데 15년이 지나고 여기 안에서 많은 게 바뀌었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사업을 해서 뭐가 얻은 제일 큰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은 제 사고가 바뀐 거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을 적으라고 했을 때 빚갚기 하나 적었거든요. 빚이라고 해봐야 대출금이 집 대출금이 다였지만 전 정말 그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빚 속에서 제가 살았던 자녀여가지고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빚만 없으면 좋겠다.
내 통장에 잔고 3만 원이든 잔고 5만 원이든 잔고 현금이 남으면 무조건 중도 상환했거든요. 빚이 있는데 무슨 외식이야. 빚이 있는데 무슨 여행이고. 빚이 있는데 무슨 옷을 사 입어. 저의 모든 숙제는 빚 갚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었고 꿈이 90%라고 하는 이 사업을 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두 분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매월 지금 현재는 컴패션을 통해서 64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계시고요. 그냥 저분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분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작년에 5월 달에 컴패션 비전 트립을 필리핀으로 함께 다녀왔고요. 그때 제가 후원을 시작한 아이였는데 저 친구는 여름에 대학교를 이제 입학해야 되는 아이였고요. 기회죠, 기회. 저 친구들에게는 우리나라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냐에 따라서 직장이 달라지고 가정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는데 제가 저 친구에게 4년 동안 대학 등록금과 교통비